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두덩이가 조금 붓고 소변에 거품이 보일 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의 경험을 보고 제 몸의 변화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니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깨달은 작은 지혜가 있다면 누구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이나 병원 처방보다는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몸을 살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신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장은 참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힘들다고 티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그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등이 평소보다 부어 있고 양말 자국이 한참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혹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기 전에 보면 거품이 가득하고 그게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저녁을 짜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멈춰 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몸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신장은 평소 증상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간처럼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위처럼 속이 쓰리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다가 정말 견디기 힘들어졌을 때야 비로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장의 신호는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들과 신장의 어려움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도, 다리가 무거운 것도,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른 것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다들 나이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 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였던 그분은 평소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산책도 즐기고 식사도 잘하시고 큰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산책을 덜 나갔으니 체력이 떨어진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찼고 밤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신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생각해 보셨답니다. 몇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았던 것, 아침마다 얼굴이 부었던 것, 발목이 자주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았던 것들이 모두 신호였다는 걸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품이 좀 많아도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부종도 짜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고요. 설마 신장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지금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관리하고 계십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계시죠. 사실 이런 신호들은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상을 사소한 변화라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소변의 거품이 평소보다 많고 그게 오래 남는다면 한 번쯤 기록해 두세요. 며칠 동안 지켜보고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침 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괜히 병원 가서 별거 아니라고 하면 어쩌나, 괜히 걱정만 키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관리하기도 쉽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 발견하면 치료도 어렵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오늘부터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사실 신장을 천천히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대부분은 모릅니다.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것들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저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진통제 한 알 먹고 넘어가곤 하죠. 짠 음식도 맛있으니까 먹고 술자리가 있으면 분위기상 한 잔씩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신장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 가까운 혈액을 걸러냅니다. 우리 몸속 혈액을 하루에 수십 번씩 돌려가며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짠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그 염분을 걸러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진통제 같은 약물이 들어오면 또 그걸 처리해야 하고요. 술이 들어오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까지 있다면 신장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키고 당뇨는 혈액 자체를 끈적하게 만들어 거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부담들이 하루하루 쌓이는데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박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였던 그분은 몇 년 전부터 피부 가려움증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보습 크림을 열심히 발랐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가려움이 극심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긁고 긁어서 피부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 때문에 또 가렵고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분은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른 피부과로 옮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어도 가려움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한의원까지 가서 침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년 넘게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들이 종합검진을 권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피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고 그게 피부로 나오면서 가려움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신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셨습니다. 평소 국물 음식을 좋아해서 국이며 찌개를 거의 매 끼니 드셨습니다. 김치도 짜게 담가 먹었고요. 관절이 아프면 진통제를 자주 드셨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다가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에 한두 알씩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드셨던 겁니다. 이런 습관들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알게 된 후 그분은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 사용을 줄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바로 약부터 찾는 대신 찜질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보고 정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음식도 바꿨습니다. 국물 음식을 먹더라도 국물은 밥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먹었습니다. 김치도 싱겁게 담갔고 외식할 때도 가능한 한덜 짠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안 맞아서 힘들었습니다.
음식이 밍밍하고 맛이 없어서 먹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랍니다. 오히려 예전 음식들이 너무 짜게 느껴지고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부터 피부 가려움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1년 넘게 약을 먹어도 안 나았던 가려움이 식습관을 바꾸니까 나아진 거죠. 지금은 거의 가렵지 않다고 합니다.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됐고 피부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통제는 필요할 때만 가능한 한 짧게 사용하세요. 며칠씩 계속 먹어야 할 정도로 아프다면 그건 진통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물, 국, 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음식은 대부분 간이 세게 되어 있습니다. 국물을 다 마시면 염분 섭취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건더기만 먹거나 국물은 밥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아쉽겠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신장이 지치면 몸속 독소가 쌓이고 혈액이 탁해집니다. 이걸 줄이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을까요? 비싼 보조제를 사야 할까요? 특별한 한약을 먹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과일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먹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사계절 내내 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장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소화를 돕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그 좋은 성분의 상당 부분을 버리는 셈이죠. 물론 껍질째 먹으려면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고 베이킹소다 물에 담갔다가 다시 헹구면 농약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과를 매일 아침 한 개씩 먹는 것만으로도 몸에 변화가 옵니다. 김남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였던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부었습니다. 특히 눈두덩이가 심하게 부어서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였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약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점점 나빠질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염분 섭취를 줄이고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며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집에 와서 고민했습니다. 과일을 먹으라는데 뭘 먹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 열대 과일들은 비싸서 매일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과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먹던 과일이고 값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 반 개를 껍질째 깎아 먹었습니다. 처음엔 껍질이 질겨서 먹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니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껍질의 아삭한 식감이 좋더랍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따뜻한 물과 사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부었습니다. 눈두덩이 부종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손가락 반지도 예전처럼 빡빡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더 규칙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았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조금 좋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분은 그냥 사과를 매일 먹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과만의 효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짠 음식도 줄였고 물도 충분히 마셨고 규칙적으로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사과였던 건 분명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분은 이 습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사과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안 먹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합니다. 부종도 거의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하신답니다.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과 먹는 건데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먹는 겁니다.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사과를 씹으면서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수많은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 혈액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면 이 미세혈관들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고 좁아집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장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푸른색과 보라색을 띠는 과일들입니다. 블루베리, 포도, 자두, 가지 같은 것들이죠.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그 선명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천연 색소인데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합니다.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이런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에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루에 한 주먹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그냥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장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였던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다리 붓기가 심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발목이 2배로 부어올랐습니다. 신발을 신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한참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도 조금 약해져 있어서 다리에 혈액이 고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염분을 줄이고 다리를 자주 높이 올려주고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약도 처방받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집에 와서 고민했습니다. 염분을 줄이는 건 시작했는데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블루베리를 사다 줬습니다. 요즘 건강에 좋다고 유명하다면서 매일 아침 요거트에 넣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일 먹는다고 붓기가 빠지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딸이 사다 준 것도 있고 해서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한 주먹씩 넣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생블루베리가 없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했습니다. 냉동 제품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딸이 알려줬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제품이 아니라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뭔가 다른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다리가 붓는 정도가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확신은 못했지만 뭔가 예전보다는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녁에도 발목이 예전처럼 심하게 붓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아침에 신었던 걸 저녁에 그대로 신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2개월이 지나니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책을 할 때 다리가 덜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뻐근해서 자주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30분 정도는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다리에 힘도 생기고 전반적으로 활동량이 늘어난 겁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조금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좋아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소량이라도 꾸준하게 먹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를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그냥 간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말린 블루베리보다는 생과일이나 무가당 냉동 제품을 선택하세요. 말린 제품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종종 설탕이 추가되어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제철일 때 많이 사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보라빛 열매가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면 잠이 자꾸 끊기고 아침에 피곤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잤는데도 새벽 2시쯤 되면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깹니다.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옵니다. 1시간쯤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또 4시쯤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밤새 2~3번씩 깨면 제대로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야간뇨는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겪는 증상입니다. 신장이 밤에도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고 방광은 예전만큼 많이 담지 못하니까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전립선 문제가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는 예로부터 기침이나 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배뇨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에는 칼륨과 수분이 풍부해서 몸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의 시원한 성질이 염증을 진정시키고 방광과 요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따뜻하게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신장과 방광 기능이 안정됩니다. 윤혜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였던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야간뇨로 고생했습니다. 밤에 적어도 3번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추워서 더 고역이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싫고 화장실 가는 게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걸어야 했고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전립선이 조금 커져 있고 방광 기능도 약해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처방받긴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카페인이나 술은 피하고 자기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거의 안 마셨습니다. 커피도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안 마셨습니다. 자기 전에 화장실도 2번씩 갔습니다. 그런데도 야간뇨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횟수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밤에 2번 정도는 깼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서 배차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를 달려서 따뜻하게 마시면 밤에 소변 보는 게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 오히려 소변이 더 마려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1시간쯤 지나서 배 4분의 1개 정도를 얇게 썰어 물리컵에 넣고 약한 불로 20분 정도 끓였습니다.
배가 부드러워지고 물의 배 향이 우러나면 그 물을 걸러서 미지근하게 식혀 마셨습니다. 양은 반 컵 정도, 너무 많지 않게 마셨습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지 않고 천천히 호호 불면서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여전히 밤에 2번 정도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1번꼴로요. 2주가 지나자 더 확실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밤에 1번만 화장실에 가거나 아예 안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1달이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푹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화장실에 1번 가더라도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1번 깨면 1시간씩 뒤척였는데 이제는 화장실 다녀와서 누우면 금방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니까 낮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저녁 배차를 마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배차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잠도 잘 오고 밤도 편하고 일석이조라고 하십니다. 배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이라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차갑게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찬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를 먹을 때는 상온에 두었다가 먹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따뜻한 배차를 반 컵 정도 마셔보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쯤이 적당합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소변이 마려워서 오히려 잠을 설칠 수 있으니까요. 이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밤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살아갑니다. 조금 붓는 것, 거품이 보이는 것, 밤에 자주 깨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아주 작은 관심과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사과 1개를 먹는 것, 블루베리 몇 알을 요거트에 넣어 먹는 것, 저녁에 따뜻한 배차 1잔을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부담스러운 건강 정보가 아니라 내 몸에게 수고했어, 조금 더 챙겨줄게 라는 작은 위로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70년, 80년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심장은 단 1번도 멈추지 않고 뛰었고, 폐는 한시도 쉬지 않고 숨을 쉬었고, 신장은 밤낮 없이 혈액을 걸러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수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물 1잔과 사과 반 개를 천천히 드셔보세요. 점심에는 요거트에 블루베리 몇 알을 넣어 드시고요. 저녁에는 따뜻한 배차를 1잔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여줄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해주는 작은 다정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에 답을 해줄 겁니다. 부종이 줄어들고 피로가 덜해지고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로 말이죠. 큰 기적을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들 테니까요. 오늘도 내 몸과 함께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따뜻한 물 1잔과 사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그 작은 배려를 알아챌 겁니다. 감사합니다.